안녕하세요, 이 대장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이드 신청하는 걸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메디칼이라고 부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메디케이드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닙니다. 미국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보통 소득이 작은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 수 있는 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갑자기 메디케이드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소득이 많이 줄어들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소득이 줄었어도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성인이라면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아프게 되면 병원이나 치료를 안 받을 수 없겠죠? 게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걸리거나 한다면 요즘에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고는 해도 그에 따른 치료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죠. 재난 때문에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는 메디케이드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의료보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디케이드 역시 주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마다 기준과 신청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신청 내용의 큰 틀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버지니아 이외에 다른 주에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시며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메디케이드는 한동안 말이 많았던 공적 부조에 해당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메디케이드도 공적 부조에 대한 부분이 완화될지 안 될지는 저도 들은 바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으니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서 신청을 하셔도 괜찮으실지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버지니아 메디케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주에 사시는 분들은 맨 앞에 본인이 살고 계신 주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요 위에 광고라고 써져 있는 거는 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중요한 거는 이 gov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이트도 맞습니다. 일단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케이드에 관련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사이트로 갑니다. 이 사이트로 가는데 저는 대부분 뭔가 신청을 할 때 온라인을 주로 쓰긴 하는데 이 메디케이드는 좀 다릅니다. 이쪽에 가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이트에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시려면 일단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애매한 정보들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이거는 페이퍼로 진행을 합니다. 뭐 이래저래 찾아보면 여기서 나오겠지만 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이 사이트예요. 여기 coverva.org. 일단 이 상황도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르신들 신청 도와드리면서 많이 해봐서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많이 또 들어가 봤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는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주정부 사이트 들어가 보면 버지니아 웹 쪽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시스템을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요 좀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이 사이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한 분들의 인컴이 나와 있어요. 이게 1년에 가족 구성원이 1명이면 이제 16,000불 좀 넘게 그리고 2명이면 22,000불 이렇게 보시면 가족 구성원 숫자에 맞춰서 이 정도 인컴 이하인 분들이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보통 64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임신하거나 18세 이하의 어린이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신청서 작성하려면 서류를 다운받아야겠죠. 자, 여기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사이트를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해도 이 웹사이트로 보내집니다. 근데 이 신청서를 쓰기 위해서 어카운트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이 페이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스페니쉬로 된 게 있는데 스페니쉬는 우리 모르니까 여기서 자 이거를 다운받아서
자, 버지니아 메디케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받았습니다. 이 첫 페이지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냥 안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다음 페이지들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신청하는 부분의 첫 페이지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프린트해서 손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니까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예시로 한번 가상의 가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3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아빠의 이름은 존 킴, 30살. 엄마의 이름은 케이트 킴, 28살.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조셉 킴, 3살.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다 상상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작성을 하시면 된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빠 이름이 존 킴이었으니까 first name 먼저 쓰시고 존, last name 킴. 주소는 뭐 일단 그냥 써볼게요. state 버지니아, 버지니아 주정부니까 집코드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카운티. 제가 지금 작성하는 거는 그냥 페어팩스로 가정을 해서 하니까 페어팩스 카운티. 메일링 어드레스는 보면 여기 만약에 이 홈 어드레스랑 다르면 작성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같다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여기 일단 제가 클릭을 하면 자꾸 이렇게 체크가 떠서 제가 다른 데 썼다가 글씨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제가 대충 써봤습니다. 뭐 다른 전화번호 있으시면 또 넣으시면 되고. 자,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면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화나 이메일로 받길 원하시느냐 아니면 우편으로 원하시느냐 이거를 선택하라는 건데요. 저는 이런 건 이메일이 좀 편하긴 해요. 우편으로 하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또 이게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컨택을 하는 게 좋냐. 그래서 이게 뭐 전화로 해도 되고 이메일로 해도 되는데 제가 아까 이메일이 가장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메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그리고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쓴다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여기는 코리안이죠. 앞에 이거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가족에서 아빠의 이름을 넣었잖아요. 사실 신청 대상은 이 가족 구성원 중에 아들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이제 그렇게 신청자는 별개입니다. 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에서는 신청자는 아빠가 돼요.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이거는 앞에 썼던 내용의 좀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썼던 어플리케이션 쓴 사람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장킴이라고 썼었죠. 그리고 결혼은 했으니까 married.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아까 30살이라고 그랬으니까 90년생인가요? 일단 저는 컴퓨터로 하고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네요. 대충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니까.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 신청하는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주정부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할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yes를 합니다. yes를 하면 배우자랑 같이 조인트로 할 건지 yes 넣고, 그럼 배우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죠. 여기다가 아까 케이트 킴이라고 그랬죠. 디펜던트도 넣을 거냐, 자녀가 들어갈 거냐. yes 넣고, 아까 조셉 킴. 그리고 또 다른 부양 가족이 있는지, 뭐 없으니까 no로 체크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배우자가 되겠죠? 60일 이내에 임신한 사람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no로 하겠습니다. 뭐 있으면은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아기 낳는 날짜랑 임신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이제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이 필요하냐, yes 하면 요 밑에 내용을 쓰시고 no 하면 세 번째 페이지로 가라고 합니다. 일단 아빠는 이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이 신청자의 직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본인한테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면 not employed,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not employed 하면 또 여기 또 28번으로 가라고 하죠. 28번이 여기 뭐 다른 인컴이 있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업이 없게 되신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고 28번으로 바로 가시고,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mployed로 해서요. 자, 뭐 예를 들어 직장이 뭐 ABC, 뭐 INC 이럴 수 있겠죠. 주소, 집코드, 그리고 employer 전화번호. 자, 일단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해서 대충 썼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두 주에 1,500불 번다고 해볼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써보겠습니다. 두 주니까 every 2 weeks,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보통 풀타임으로 일하면 40시간이겠고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없으면 none of this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러면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일인지, 버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not employed로 쓰셨으면 이 28번으로 넘어가라 그랬었죠. 또 여기 보시고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보통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소셜 시큐리티나 이제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저는 no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지출이 됐던 의료에 관련된 비용이 도움이 필요한지, yes면 yes 하고 작성하시면 되고, no면 no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도 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1년에 본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난해에 어느 정도 버셨는지를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작성자는 이 위에 수입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두 번째 사람, 엄마 이름 써야겠죠? 자, 엄마 이름이 아까 케이트라 그랬죠? 글씨가 작게 나오네요. 좀 더 키우겠습니다. 케이트. 자, 케이트 킴 썼죠?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married, 생년월일. 아까 28살이라 그랬으니까 1992년생이겠죠? 그리고 성별은 여성이니까. 그리고 아까 신청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자, 일단 이렇게 대충 썼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 이 번호 그냥 막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어플리케이션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느냐, 다른 주소에 살고 있다면 no 체크하고 여기 적으셔야 되는데 일단 ye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 지금 케이트 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정부에다 텍스복으로 할 건지. 자, 이번에는 no로 하겠습니다. no로 하면 여기 question C로 가라 그러죠. 여기도 그냥 no로 할게요. 여기 또 임신한 사람이 있는지,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 엄마가 또 의료보험이 필요한지, 뭐 임신을 하지 않거나 뭐 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아랫부분도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뒷부분에 쓰게 될 거니까 지금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5로 넘어가라고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을 하고 있느냐, 일을 안 한다고 해볼게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을 안 하면 29번으로 가라 그러죠. 여기 뭐 다른 인컴이 있느냐, 이것도 그냥 없다고 할게요. 여기도 그냥 no 하겠습니다. 디덕션도 그냥 없다고 할게요. 인컴이 없으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되죠. 근데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지금
뒤에 보면 지금 이런 거밖에 없죠. 근데 아빠랑 엄마 내용을 썼는데 지금 이제 아들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가 아들에 대한 정보를 쓰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명 이상의 정보를 써야 되면 세컨 퍼슨 쓴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한 장씩 더 프린트 하시거나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다른 파일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파일이죠. 일단 여기에 세컨 퍼슨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넣을게요. 아까 아들의 이름이 조셉 킴이었죠. 애가 3살밖에 안 됐으니까 결혼을 당연히 안 했겠죠. Never married. 그리고 생년월일 3살이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아들이니까 메일,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과의 관계, 여기다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지, 보통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ye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text no. 자,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랑 엄마랑 이 부분이 다르죠.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게 아들이에요. 여기서 yes를 체크합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 내용은 19세에서 64세 연령대의 사람은 이 풀 커버리지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세컨 퍼슨이라고 되어 있지만 third person이죠. 이 플랜 퍼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도 되는지, 뭐 이렇게 조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일단 저는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no로 하겠습니다. 그냥. 되게 웃긴 거는 여기 no를 체크해도 조사를 할 거래요. 그리고 이 third person이 아들이 목욕하는 거나 옷 입는 거나 걷는 거나 아니면 화장실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거에 도움이 필요한지, 보통 이런 거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아니면 장애가 있는지,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no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third person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이면 메디케어가 있겠죠. 메디케어가 있으면 어펜덱스 D라는 서류를 또 작성하래요. 그 페이지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질문에서 yes를 했는데 이 나이가 돼서 메디케어가 없는데 롱텀 서비스가 필요하면 어펜덱스 F라는 서류를 작성하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어펜덱스 F는 작성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11번은 시민권자냐 시민권자가 아니냐. 시민권자면 여기 yes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주권자이거나 아니면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한테 맞춰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13번은 일단은 제가 가정한 상황에선 no, 여기도 no. 이 부분은 뭐 교도소에 갔다 왔냐, 3살짜리 아이가 교도소를 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no. 그리고 full-time student냐, 학생 아니죠? 너무 어리니까. 자, 이거 제가 센서스에도 얘기했고 unemployment insurance 신청하는 내용에서도 얘기했었죠. 이런 인종에 대한 거 항상 나와요. 미국은 뭔가 신청할 때. 여기서도 보면 히스패닉 계열 아니니까 여기 넘어가고, 여기 코리안 체크하면 되겠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한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살짜리가 직업이 없겠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컴 없을 테고 일 안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버지니아 메디케이드 작성은 이 페이지 5까지만 하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사실 페이지는 7까지 간 거죠. 여기 2페이지가 추가가 된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헬스 커버리지가 필요한 사람, 아까 아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다 yes 체크하고 메디케이드가 필요하니까 메디케이드. 자, 이제 뭐 진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간 사람 중에 직장에서 보험을 해주는지, 해주면 어펜덱스 A로 가라 그러죠. 어펜덱스 A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 쓰시면 되는데 그냥 n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메디케이드나 이 페미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에서 텍스 리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공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여기 노 하시면 되고, 저는 보통 어르신들 신청해 드릴 때 이야기하고 5년에 보통 체크를 해요. 그래야 인포메이션이 좀 순조롭게 전달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부모하고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가 혹시 있는지, 여기는 노로 체크하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사인하시고 여기 날짜 쓰시고, 자,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편으로 이제 보내라고 하죠. 여기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주소 찾는 거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뒷부분은 필요하신 분들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어디를 봐도 주소가 없습니다. 보내는 주소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디다 보내면 되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카운티의 패밀리 서비스 디파트먼트에다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 아까 페어팩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여기 페어팩스 디파트먼트 패밀리 서비스 나오죠? 여기 주소도 있고, 그래서 이 서류를 여기다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올해는 2020년도 시작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현재는 미국이 사실 제일 심각한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죠. 그로 인해서 타격이 심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되신다면 메디케이드 신청해 보셔서 본인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혹시라도 병에 걸리거나 아프시거나 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